안녕하세요. 스터디로드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지난 6월 4일에 보았던 2026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평 공통 부분을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미 한 번쯤은 다 풀어보셨을 텐데 공통 부분 전체적으로 어떠셨나요? 12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2번은 A4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군요. 첫 번째 조건이 있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해하기 쉽죠? 한마디로 또는이네요. 등차 수열로 진행하던가 등비 수열로 진행하던가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조건이 1항과 3항 사이의 관계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해당하는 4항 정도이기 때문에 직접 해보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A1으로부터 등차인 경우, 등비인 경우, 다시 등차인 경우, 등비인 경우, 등차의 등비로 A3를 구할 수 있는데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이 A1일 수는 없겠죠? A1이라 하면 간단히 A1은 6이 얻어집니다. A1이라 하면 3이 얻어지고요. 이 경우는 간단히 A1은 0이 얻어집니다. A4의 최대값은 어떻죠? A1이 A3이기 때문에 이 세 경우에 대해서 이 방식 또는 이 방식으로 큰 값을 얻어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최대값은 12네요. 13번 문제입니다. 넓이에 대한 문제이고 A의 넓이 더하기 C의 넓이는 B의 넓이와 같다. 당연히 적분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매우 쉬운 조건이죠. 이른바 등적 공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적분의 정의가 부호가 붙어있는 넓이다 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구태여 이 교점의 x좌표 알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한 번에 이와 같이 적분하여 0이다. 이제 단순히 계산만 하면 되네요. (0이) 되는 값으로 3개의 값이 얻어지는데 인수분해도 간단하여 k값은 3분의 8이네요. 2보다 큰 값은 3분의 8입니다. 정적분의 정의를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 다음은 삼각형과 삼각함수에 대한 문제네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AB 길이가 주어져 있고 P는 BC의 중점, Q는 5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간단한 비율 관계로 3대 2대 1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이 조건부터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을 바로 쓸 수 있겠네요. 삼각형 A, P, Q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써보니 QAP가 바라보는 변 PQ, APQ가 바라보는 변 AQ에 대해서 사인 법칙의 내용은 사인 값의 비율과 마주보는 대변의 비율이 일치한다는 것이니까 루트 2대 3, 루트 2대 3입니다. 비율상으로 루트 2고 3이 되는 거죠. 그런데 AQ의 길이도 주어져 있네요. 그대로 루트 2배를 하면 이 길이는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 3대 2대 1과 연결 지어서 실제 길이가 각각 3, 2, 1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AB 길이가 있고 AQ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쓸 차례인 듯 하네요. 삼각형 A, B, Q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봅니다. 일단 사인을 구해 놓고요. 제곱 공식에 따라 당연히 4분의 3 나오겠죠? 이번에는 삼각형 ABC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AC의 길이가 얻어지고 마지막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ABC의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접원의 넓이가 바로 구해지죠. 파이 r제곱으로부터 9분의 88파이네요. 15번입니다.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만들어져 있고요. 조건이 있는데 우선 가해 조건부터 이해해 볼까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값이 0 이하다. 대략 감소한다는 뜻이네요. gx라는 함수는 절대값이 1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fx를 단순히 평행이동하였고 절대값이 1 이하인 부분에서는 fx를 뒤집은 형식인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이 되기를 원하고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3차 함수는 절대값이 1보다 큰 부분에서는 대략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을 가져야만 합니다. 3차의 개수가 음수여야 하겠네요. 대략 이와 같습니다. 한편 절대값이 1 이하인 부분에서도 역시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때 극소의 위치인 듯하고 거기에서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겠네요. 대략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등호가 없고 절대값이 1 이하에 대해서는 등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a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한다 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적당히 잘 이어줘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말이죠. 1지점에서는 연속이 되게 해주고 마이너스 1지점에서는 연속하지 않아도 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지점에서 보았을 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우미분계수 0 이하죠?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라면 역시 우미분계수가 0 이하로 존재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값은 13이다. 로부터 y는 13이 정확히 이 부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조건은 다 찾은 듯하니 차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f'0은 6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미리 써놓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지점에서 극대극소를 가져야죠. 도함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 이와 같이 되어야 하겠네요. a는 마이너스 2이고 b는 0입니다. 그래서 fx를 다시 쓰면 이와 같습니다. gx를 만들어 볼게요. gx는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플러스 k이고 절대값이 1 이하일 때는 이와 같습니다. 우선 마이너스 1일 때 13이 되게 해주고요. 두 번째로 x는 1일 때 값이 일치하게끔 연속이 되게끔 정해줍니다. 모두 구해졌네요. k 플러스 f 2분의 1의 값을 구합니다. (4분의 15입니다) 그래프를 떠올리기만 하면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나머지는 계산으로 밀고 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은 주관식 19번입니다. 아주 간단한 교과서 기본 문제 정도네요. 3차 함수의 극대값이 20일 때 극소값을 구하는 문제. 별 고민할 것도 없죠? (3차의 개수 양수이기 때문에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입니다. 0일 때의 값 a가 바로 20이고요. 2일 때 값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쉬운 문제였고요. 20번입니다.
문제가 매우 길긴 한데 결국은 빈칸 채우는 문제이고 과정을 잘 따라가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정의된 함수가 주기함수로 주어져 있네요. 그래프 간단히 예상할 수 있죠? 0부터 4까지의 2차 함수를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그려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방정식 fx는 fx 이거의 실근을 구하는 것인데 당연히 공통부분 치환해야죠. fx는 x를 먼저 풉니다. fx는 x를 풀어보는데 그림상으로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y는 x의 그래프가 대략 이 정도 되어서 0하고 3 역시 방정식에서 쉽게 얻어지죠. 0하고 3밖에 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은 결국은 라지 x, fx가 0 또는 fx는 3이 되는 근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사 범위에서는 0일 때는 0 하나, 3이 되는 값은 3과 1이 있죠. 한 주기 내에서는 0, 1, 3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4만큼씩 되풀이 되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값은 1이겠고요. 0, 1, 3에서 모두 공차 4인 등차 수열, 주기가 4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로부터 20항, 21항, 22항을 계산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3개 단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0항은 이 위치겠고요. 21항, 22항 이와 같은 위치겠네요. 21항을 먼저 구해볼까요? 21항은 3으로부터 시작하여 3, 7에 21, 7번째 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27입니다. 따라서 28, 25가 각각 얻어지네요. 세 값의 합을 구한다면 80입니다. 따라서 가는 1, 나는 4, 가는 80, PQR의 합은 85입니다. 과정을 따라가는데 큰 문제는 없었죠? 21번입니다. 극한에 대한 문제인데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4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 이 극한값도 항상 존재한다. 첫 번째, 해석이 쉽죠? 왜냐하면 분모에 0이 되는 값이 분자에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모두 1차인 인수들입니다. 절대값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x는 1로 다가갈 때 이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될 텐데 원래 2차 함수는 이와 같은 상황일 것이고요. 좌우에서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값이 존재할 수 없죠. gx가 해결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gx가 x 빼기 1을 갖고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x-2도 갖고 있어야 하네요. 이와 같습니다. 두 번째를 봅니다. 그렇다면 gx가 역시 분모가 0이 되는 값 1, 2를 갖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때 분자는 어떻죠? 간단히 인수분해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말이죠. 역시 이 극한에서도 앞의 극한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하네요. x는 1에서 x는 2에서 좌우 극한이 다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qx-1이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하겠습니다. qx-1이 x-1과 x-2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였다 라고 하면 qx의 모양도 바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qx의 실근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 2를 제외한 다른 a들에 대해서는 극한의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qx에 대해서 gx가 만들어집니다.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42입니다) 앞부분 극한의 해석과 뒷부분 극한의 해석이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문제이네요. 공통 22번입니다. 두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만나는 점 A에 대해서 기울기 -1인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삼각형 AOB의 넓이가 16이다. PQ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교점을 구해야 하나요? 방정식을 풀어보니 물론 2의 x제곱을 공통부분으로 대문자 x로 치환하고요.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네요. 라지 x를 구할 수 있고 라지 x의 값은 음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2분의 k, 따라서 교점 A의 좌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계산 문제였겠군요. 사실 해석이 어려운 건 그 다음 부분인데 점 A를 지나고 기울기 -1인 직선이 다시 새로운 곡선 2의 x-2제곱 -3과 만나는 점, 그 점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A를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방정식을 풀기는 힘들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접근하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좋은 방법은 다름 아닌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A의 점에 x좌표를 x, y좌표를 y로 놓고 대문자 x, 대문자 y 사이의 관계를 구해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곡선이 얻어지네요. 놀랍게도 이 둘 사이의 관계로 보면 x축으로 정확히 플러스 3, y축으로 정확히 마이너스 3, 기울기 마이너스 1로 평행이동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A의 자취가 있고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이 자취 위에 A가 어느 곳에 놓여져 있던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과 만나는 점 B에 대해서 이 길이는 3의 마이너스 3, 반드시 3루트 2가 되는 상황이네요. 이제 그렇다면 그 다음은 마지막 단순한 계산입니다. 이 부분을 찾기가 힘들었을 테고 결국 이와 같은 생각을 하였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 어떻게 구해줘야죠? 2분의 1 높이가 3분의 16 루트 2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거리 공식으로 이 상황을 표현해 보면 됩니다. A를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아까 계산했던 3분의 16 루트 2가 나와야죠. 원점과의 거리 공식을 쓴다면 K가 1보다 크다는 것을 생각하여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구하라고 하는 값이 정확히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은 양수로 풀어지고요. 루트 2를 곱하여 정리하면 3분의 35가 얻어집니다. P 플러스 Q의 값은 38인 거죠.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한다니 조금 생각하기는 힘든 문제였죠. 의외로 22번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떠셨나요? 22번 이외에는 문제들이 간단해서 크게 어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던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 부분에서 조금 생소한 접근법을 써야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6월 4일에 보았던 6월 모평 공통 부분 해설이었습니다.